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요약 마지막 강의네요. 자, 가등기 봅니다. 가등기. 가등기 쪽에서는 이제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등기는 전반적으로 등기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또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등기의 정의, 의의부터 한번 의의를 보셔야만 가등기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여기서 가등기 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개를 같이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물권, 이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에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보전하고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고 본등기 시에 무엇을 순위를 이 본등기 시의 순위를 두 개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쵸?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밑에 보시면 가등기 대상이냐 아니냐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물권 및 임차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면 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환매. 환매권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환매 특약에 가등기는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이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존할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의 가등기는 안 되는데 환매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매 특약 등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가등기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환매권 이전의 가등기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물권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청구권을 보존하는데 이 청구권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이 내용 얘기할 때 항상 민법 얘기를 하는데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건과 기한이라는 걸 공부하잖아요. 이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게 시기부, 정지조건부예요. 그러나 종기부 또는 해제 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한 이러한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돼요. 이러한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이죠. 그러나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면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등기원이나 또한 무효 또는 취소, 계약이 어떤 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이러한 청구권은요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신청에만 존재해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는 공동 신청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 가등기 붙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가등기 안 되고요.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 등기도 뭐가 없다?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 촉탁에 의한 것은 가등기가 안 되는 거고요.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역시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존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등기는요, 이렇게 본등기 시에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구하고 어디에만? 갑구와 을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갑구와 어디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을구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는 안 돼요? 표제부에는 순위번호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시번호를 쓰잖아요. 표제부에다가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는 권리하고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제부에는 어떤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썼던 내용들이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설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멸의 가등기, 얘네들은 이러한 설정 등기, 이전, 변경, 소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존이라든지, 그죠? 보존이라든지 처분 제한. 촉탁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처분 제한의 등기는 촉탁이잖아요. 그래서 보존의 가등기라든지 처분 제한 관련된 것, 즉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그러니까 가처분의 가등기, 가압류의 가등기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보존 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168페이지를 보시면은 가등기 허용이 문제되는 경우 해가지고요. 가능한 경우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쭉 설명해 드리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이렇게 쓰면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이 A를 우리는 매도인, A가 매도인이고 여기서 B가 매수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매수인은 무엇을 줄까요? 계약금을 줘야 되겠죠. 중도금도 줘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주지 않았다? 실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가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A는 C하고 어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자체를 그려보면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A, 자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B,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A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가등기가 있고 여기에도 가등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케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등기는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3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가등기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C가 의무자가 되고 D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역시 D도 이전이라고 하는 건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 뭐가 존재한다?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걸어 놓습니다.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러한 것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표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체크해 불가능해 보면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증자가 생존하고 있는 생존 중에는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는 허용돼서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바로 불가능한 경우에 마지막 부분에 가능한 거고요. 또 몇 개 더 보게 되면 다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가등기 무엇 가능하다? 이전 가능하죠. 그러면 가등기 이전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을 금지하는 무엇이 가능하다? 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하는 경우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각하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몇 번째 써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하고 다섯 번째 쪽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러한 가등기의 어떠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가등기는 원칙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등기 자체는 원칙으로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즉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때 매도인이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데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는 두 개예요. 하나는 무슨 신청? 하나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이의신청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의신청 쪽에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여기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라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가 하는데, 원래는 공동으로 등기를 가서 해야 되는데 의무자,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 A죠. 요 가등기 의무자가 무엇을 써주면,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주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승낙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등기는 안 돼요.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의무자가 승낙서 써준다? 혼자 가서 절대 안 되고요. 유일하게 뭐만? 가등기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공동으로도 안 가고 승낙서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등기 권리자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법원에 가가지고 소명을 합니다. 소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재사항에 보시면은요, 목적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경우는 매매 예약,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 둘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검인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인 안 받고요. 농지 첨부하나요? 농지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죠. 그러나 허가는 받도록, 토지거래 허가는 받도록 되어 있죠. 왜 토지거래 허가는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허가는 예약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본등기로 와서는 만약에 본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이렇게 본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등기 당시에 검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본등기 때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며, 농지를 첨부하지 않았으니까 첨부해야 될 것이고, 허가는 굳이 이제 가등기 때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인감은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인감은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질 때는 요거로 가지고 따지면 돼요. 가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하는 거고요.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일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서라든지 매매 예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했을 때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이런 것들을 첨부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등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가등기를 실행을 하는데 어디에다 실행을 할까요? 해당하는 구에 실행을 하는 거죠. 해당하는 구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갑구에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을구에 실행이 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이면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에 걸리면 을구에다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구에다 하는데 주등기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실행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가등기를 갑구에다 할 것이냐 을구에다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무엇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하고 관련이 본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본등기를 갑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갑구에,
본등기를 을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을구에.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게 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효력 볼게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그죠? 또 뭐도 없어요? 대항력도 없습니다. 대항력도 없고요. 또 뭐도 없어요? 추정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자체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 그리고 청구권 보존의 효력과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는 것을 담보가등기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이전. 이 부분 보시면 가등기 이전 된다 안 된다? 된다. 형식은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이다. 가등기가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도 허용이 된다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면 돼요? 가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절차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자, 그러면 저 그림상에서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고 가등기 당시에 권리자가 되겠죠? 그 본등기도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얘가 누가 돼서는 안 돼요? C한테 처분했을 때 C가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A랑 B랑 둘이 가서 이렇게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A가 사망할 수 있어요. 그죠? A가 사망하면 누구랑 가서 하면 돼요? A-랑 누구랑 B랑 가서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A-와 B가 본등기를 하면 되고 만약에 B가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죠.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 A와 B-랑 둘이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A도 여기서 제 써봐라. A 이렇게 여기서 B가 사망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 이번에는 A도 사망하고 B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A-와 B- 둘이 가서 무엇을 하면 된다? 본등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이거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더라 이겁니다. 즉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때는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의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적용이 된다.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무엇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하는데 이때 본등기 할 때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요거 되게 시험에 잘 나오죠. 가등기권자가 몇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이 다 가서 본등기를 하거나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있지만 1인이 전원을 위한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X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등기 원인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가등기를 하잖아요.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얘한테 무엇을 주냐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해주는 거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교부를 하고요. 이 A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을 했을 때 무엇을 받았을까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등기관이 줬겠죠. 그러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를 할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걸 제출해야 되는 거야? A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가 제공하면 안 돼요? 가등기 때 받은 B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B가 가등기를 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가등기 무엇할 때, 이전할 때 하고 가등기를 무엇할 때, 말소할 때, 의무자가 됐을 때 이것을 무엇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본등기를 하지 않고 3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했어요. 원래 본등기는 여기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걸 쓰는데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한 거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자체는 우리가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어떠한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가등기를 하고 나서 후에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를 하고 나서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중간에 이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중간 처분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때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은요, 즉 가등기로 보존된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등기관이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침해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러한 처분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죽는다 이겁니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직권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바로 요거죠.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이기 위해서 본등기를 했다. 이 경우에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은 하면 항상 뭐 찾으면 돼요? 항상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볼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A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무엇 할 수 있어요? 이전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A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용인물권, 임차권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저당권도 가능하죠. 이해하셨나요?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예요. 다 직권말소 대상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편하게 볼게요.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1 해가지고요. 요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해놨습니다. C 앞으로. 얼마든지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D로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해요? 이렇게 본등기를 합니다. 그 얘는 죽어요. 얘는 죽는데 얘는 무엇한다? 이것은 산다예요. 왜?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부기등기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요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을 산다라는 거죠. 시험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이기 위해서 본등기했다.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 그걸 뭐 찾으면 돼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당연히 살아남는 거고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다 삽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무엇을 했다?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처분의 등기는 다 산다가 정답이 돼요. 다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직권말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번에는 B의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이렇게 격려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C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용인물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하겠죠. 이때 얘가 무엇을 해요?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들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1번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 을구에 이렇게 했죠. 근데 2번에 저당권도 가능해요. C도 가능하고 3번에 무엇도 가능하다? 3번에 전세권 설정 이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때 얘가 이제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 본등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지상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고요. 임차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또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물권 임차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가 격려가 돼요. 그 얼마든지 C 앞으로 부동산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요. 용인물권 임차권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얘가 이제 무엇을 해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놈들만 죽어요.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고 소유권과 저당권은 무엇한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 그려보면 다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 자, 1번의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 B 앞으로 했고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전세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니까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3번에 저당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얘가 이제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중의 등기 안 되잖아. 그게 죽는 거예요. 얘는 죽고 얘는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통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어요. 여기서 그놈이란 무엇이다? 용인물권 임차권이더라 이겁니다. 다 죽는데 예외적으로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는 이 가등기 말소는 당연히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니까 공동에 의해서 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은 가등기 명의인.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여기서 가등기 명의인은 그림상에서 누구야? B죠. 이 가등기 명의인 B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인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면 그것을 말소할 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등기 명의인에 무엇을 첨부하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누구도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하게 가등기 쪽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가등기 말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가처분의 등기는요, 가등기랑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 가처분의 등기는 금전 채권 이외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는데 얘가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처분해버리면은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처분을 금지하게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가처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예요. 가처분의 등기를 보시면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 판결에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가처분이다 이겁니다.
자, 허용 여부 한번 볼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할 수 있느냐?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가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이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하는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이 되지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3번 일부는 안 돼요. 분필을 하기 전에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 촉탁에 의하여 그 필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일부에 대한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전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3번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이 가처분 등기의 실행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 가처분의 등기 실행을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을구에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럼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갑구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면 어디에다 한다? 을구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처분의 실행해 보시면은 2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했을 때는 을구에다 하는데 그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력에 보시면은요. 효력에서는 이렇게 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부동산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효력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반한 양도, 기타 처분 행위는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얼마든지 가처분에 등기되어 있어도 이것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만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처분권자,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6번에 뭐가 나와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의 말소.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이제 지금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쪽하고 거의 이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써먹는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여기서 직권말소를 전부 다 뭐로 바꾸면 돼요? 단독으로만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직권을 전부 다 무엇으로 바꾼다? 단독으로 다 바꾸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를 이제 보시면은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에요. 가처분의 등기를 해놨는데 피보전 권리가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1번에 소유권 보존 A, 2번에 가처분.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1번에 전세권 설정 C, 2번에 저당권 설정 D. 요것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거예요. 또한 여기에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2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때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얘네들 다 죽어요. 침해하니까. 근데 이전 등기를 신청한과 동시에 어떻게 해라? 동시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데 여기 어떻게? 단독으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단독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단독으로. 이번에는 피보전 권리가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에요. 전세권 설정이면은 1번 해가지고 여기에 소유권 보존 A가 있으면 2번에 역시 가처분에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3번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또 여기에 1번에 전세권 설정이 있고요. 여기에 2번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만약에 승소를 해가지고 요 을구에다가 이제 뭐를 등기를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똑같아요. 그놈들만 죽는다 그랬죠. 얘는 죽어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소유권과 저당권은 무엇한다? 얘는 산다예요. 얘는 누가 죽입니까? 전세권 등기할 때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에 피보전 권리가 만약에 저당권 설정이에요. 피보전 권리가 저당권 설정이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둘 다 산다죠. 이것도 산다고 이것도 뭐야? 산다가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죠. 근데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리된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건 어떻게 된다? 단독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네들이 죽으면 요 가처분 등기는 결과적으로 누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후속조치로서. 그래서 가처분 나오게 되면은요. 그것이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다. 그럼 뭐 생각하시면 돼? 다 죽는다. 그리고 나서 가처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처분의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데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뭐는 살까요? 그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의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그러한 내용들이 174페이지를 보시면은 개념 플러스의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보시면은요 1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3번에 보시면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의 등기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 뭐라고 써 있어요? 전이라는 게 핵심이잖아. 가처분 등기 전. 2번 가처분 등기 전에. 얘 가처분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다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처분의 등기를 공부할 때는 가등기와 관련된 이 부분, 가등기와 이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되 얘는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는데 여기서 죽는 것은 직권말소가 되는데 가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무엇이다? 단독으로 말소한다라는 것만 바꿔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 가처분의 등기는 후에 무슨 말소의 대상이다? 직권말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쪽에서도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처럼 가처분의 등기도 그것이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냐 전세권이냐 뭐 저당권이냐 이것에 따라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내는 추세예요. 자, 여기까지가 요약 강의가 되겠고요. 7월부터 이제 8월까지는 뭐 해커스에서 공지를 했듯이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는요,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지 마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본인이 풀었던 생각과 제가 설명하는 방법하고 차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문제풀이를 들으셔야 문제풀이가 되게 효과적이죠. 먼저 풀고 정답 확인하고 해설 다 확인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항상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신 것을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급적이면 꼭 문제풀이 들으실 때는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